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김하늘입니다. 지난 16일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한미일 3국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탕자시안 중국 전 국무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측 입장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과 상응하는 점이 많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 등 국제사회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남북 당국 대화가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형식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인 만큼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북한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탕자시안 전 국무위원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위한 문제 해결 입장 등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보유 정책이나 핵실험은 중북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에서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국방위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일단 대화를 우선시하지만 비핵화를 준수하겠다는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케이틀린 헤이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항상 대화를 선호하고 있으나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다다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원한다며 그러려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3국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북한의 최근 대화 제의와 관련된 비핵화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측 육자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3자 회동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북미 간 229 합의에 규정된 비핵화 사전조치보다 강한 의무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회동이 끝난 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향한 문이 북한에 열려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229 합의는 미국의 영양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 국제 원자력기구 감시단 입국 허용 등 중요한 비핵화 사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육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 제1부상은 1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북중 외교당국 간 첫 전략대화에서 북한은 유관 당사국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며 육자회담을 포함한 어떠한 형식의 각종 회담에 참가,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장해수이 외교부 상무부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당사국 사이의 대화를 지지하고 조기에 육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해온 기업에게도 정부가 특별 대출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제254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특별 경제교류 협력자금 대출 지원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성공단에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는 123개 기업에 필요한 유통, 건설, 기계수리,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총 86곳입니다. 지원 총액은 70억 원으로 연리 2%의 대출 기간은 1년입니다. 매주 금요일 통일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의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통일 이슈입니다. 2만 5천여 명의 탈북민 가운데 10%인 2,500여 명이 탈북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로 두 번째 엄마라 불리는 북한 교사 출신 선생님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의 신효숙 팀장을 모시고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효숙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사업이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어떤 활동이 주목을 받게 된 겁니까? 아마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 학교 안에 이렇게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놀랐을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북한 교사 출신이 한국 학계 선생님으로서 이 아이들의 어떤 학습이나 상담을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엇보다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하게 되면 보통 이 아이들의 학습 지도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인터뷰에 나왔던 그 전담 코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엄마로서 이 역할들이 학교 안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학교 안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지도와 아이들의 개인적인 고민 문제, 집안 문제를 상담해주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새롭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받았는데 이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주로 하시는 역할이 또 뭔지 그리고 목적은 뭔지도 궁금해요. 그 과거와 달리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 한 학교에 이제 뭐 5-6명, 많은 경우 10명 이상씩 이제 그 들어오게 되는데, 이 탈북 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이제 학습도 이제 보충적으로 지도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제 적응의 문제가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랑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어떤 북한과 남한의 교육 문화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역할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신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은 이제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학생의 문제는 보통 이제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 전담 코디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했던 것을 탈북 청소년의 학교 적응 문제를 통일부와 교육부가 함께 한번 협력해보자라고 하는 협력 사업으로서 이제 시작이 됐고, 저희 재단이 이제 주도적으로 여기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탈북 청소년의 학창 생활, 학교 생활, 그리고 고민이 또 뭔지 궁금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건 남한 청소년하고 거의 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누구보다도 이제 잘 살고 뭔가 성공하고 싶다. 그럼 학교 안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이제 좋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 수업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학교도 수업 내용도 너무 어렵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학교 수업 문제를 이제 가장 힘들어하고,
또한 이제 저희 아이들과 좀 더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 언어나 이제 문화 같은 것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나 무슨 이렇게 그 첨단 기기에 상당히 이렇게 잘 노출되어 있고 잘하는 데 비해 이 아이들은 상당히 서투르거든요. 그런 속에서 어떤 또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 친구 사귀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탈북 청소년의 정체성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 가게 되면 너 어디서 왔니? 그럼 한국에서 왔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냐 그럴 때 나는 북한에서 왔다 라고 하는 걸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건 결국 이제 남북 간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천안함 사태라든지 그런 경우 있을 때에, 그러니까 남북 청소년이 잘 어울리다가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도와줬는데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 군인들이 죽고하는 이런 거, 야 북한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이 탈북 청소년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친구 관계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꼬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아 내가 괜히 북에서 왔다는 거 얘기했다 하면서 어떤 관계가 이제 오히려 깨지고,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는 이제 왕따가 된다든지 뭐 학교에서 이제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담 코디네이터가 학교 안에서 단순히 학습 지원 외에 이렇게 탈북 청소년의 어떤 정체성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이것을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그 탈북 청소년 중에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의 절반 정도는 북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절반 정도가.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학교의 경우는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북한 탈북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한국말을 잘할 줄 아는데, 문화적 충격을 떠나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떠듬떠듬거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담 코디의 이제 또 일부분의 경우는 중국을 거쳐서 오신 분의 경우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중국어와 한국어를 이렇게 통역해가면서 학습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어머, 내가 못하는 부분을 전담 코디가 와서 이렇게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아이들 학습 지도 한국말을 가르치니까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은 이 남북 간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아이들이 한두 명씩 학교에 이제 적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전담 코디가 가장 이제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게 된 게,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의 어떤, 그러니까 남북의 어떤 학교 문화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교사가 이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북 간 학제의 차이, 언어의 차이, 뭐 그리고 그 교사의 어떤 그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의 차이다든지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이제 이런 전담 코디가 이제 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이 탈북 청소년들은 앞으로 계속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역할이 더욱더 많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태까지는 이 아이들만 적응하라고 해서 이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의 어떤 학습지도 얘네들만 모아서 문화 탐방하고 지역 탐방 이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 얘네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건 남한 학생들과의 어떤 그 통합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한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역 탐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홈스테이 비슷하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일대일 결연을 맺어서 선생님 집에 가서 어떤 집안의, 남한의 집안의 문화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집 가정에 이제 들어가서 가정 문화를 체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전담 코디가 이제 주도가 돼서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이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이제 북한 출신 교사가 남한 학교로 파견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전담 코디인데, 탈북 학생이 어느 정도 있는 학교들, 그래서 한 10명 이상 내지 15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교들이 기본적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이
북한 출신 교사, 그러니까 낯선 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을 받아서 뭔가 잘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북 청소년이 어느 정도 재학하고 있고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이분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잘 적응시키고 싶다, 이런 학교들이 이제 통일부에 이렇게 이제 그 지원서를 내면은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교육부가 협력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학교 측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예. 되는 부분이군요. 예. 근데 이 탈북 코디네이터, 전담 코디네이터, 이 어떤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시는 건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 북한 출신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북한 출신 교사냐 하면 이제 탈북 청소년들하고 이제 학교에서 잘 적응할 때 남한의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심 갖기가 힘들고, 또 탈북 청소년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마음을 못 터놔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에 어머, 나와 같은 북한에서 왔네라고 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 얘기를 하고 그 집안 얘기를 꺼내놔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건 뭐냐, 북에서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북한 어떤 그 학교 문화의 차이, 그리고 학생들의 이제 역할이나 이런 학업 지도, 이것을 옆에서 엄마와 같이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지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업과 상담과 생활 지도를 같이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북한 출신 교사가 적격이다 해서 북한 출신 교사를 전담 코디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출신 교사 중에서도 남한 문화의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통일부와 저희 재단으로 이관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이런 북한 출신 교사와 관련된 아카데미 연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하고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가 운영을 했었던 탈북 교사들을 위한 그 아카데미 재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선발된 코디네이터 분들이 근데 바로 실무에 이제 투입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별도의 교육 과정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딱 뽑히자마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학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1박 2일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거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학교에서 이제 한두 달 정도 겪고 나면은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름에 2주간의 직무 연수가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오리엔테이션의 주요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북한의 학교 문화와 조직 문화는 잘 알아요. 근데 한국의 조직 문화 그리고 학교 문화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학교 조직 문화와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원초등학교에 가서 실제 이제 그 시범 교육 수업도 이제 보시고, 그리고 학교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에듀넷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실습도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학교에서 하려고 하면은 단순히 어떤 보조적인 업무도 행정을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학습 지도, 지도 작성하는 법, 그리고 그 부모들하고 상담하고 난 다음에 상담 일지 작성하는 법, 그리고 이렇게 그 돈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서 종합적인 학교 행정 문화 이것들을 익히는 이런 그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선생님 분들도 적응하는 과정을 또 먼저 거치신 다음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군요. 아직 시작이기는 하지만 뭐 탈북 학생 또 그리고 다른 학생들, 교사들의 반응 어떤지 궁금해요. 초기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 학교장, 학교 선생님,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게 교육이라서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학교 문화가 또 약간 좀 이렇게 그 유동적이지 않은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에서 받은 그 교육적인 모습으로 나중에 적응할 수 있을까? 상당히 갸우뚱해졌어요. 근데 지금 막상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그 탈북 학생과 선생님들의 가교 역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어머님들은 이 탈북 부모들에 대한 상담을 전혀 못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떠나서 학부모들하고의 어떤 교감과 학교에서 어려움들을 전해주는데 너무나도 친화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담 코디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 가정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학생을 더 잘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배경적인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학생들도 교사분들도 학부모님들까지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낯선 학교에 딱 떨어졌을 때 정말 낯설잖아요. 선생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그 또래 문화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북에서 온 이 전담 코디가 나의 옆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있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을 때, 막 친구랑 막 싸웠을 때 나의 불만을 들어줄 사람, 학교에 있다고 하는 게 얘네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떤 그 든든함감. 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그 아이들을 우리들의 이제 미래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 보게 되면 청소년들이 지금 거의 2,500명가량 와 있습니다. 그것 그 남북한 출신을 떠나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전담 코디네이터 외에 우리 국민들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탈북 청소년과 우리 남한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 출신에 관계없이 아이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탈북 학생과 남한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신효숙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4일에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서 6.일제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위해 남북 간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유 장관은 주한 주북 영국 대사와의 면담을 가진 데 이어 중국 전 국무위원과도 만나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류길재 장관의 동아대학교 특강 현장과 함께 자세한 소식 윤희 현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와이트먼 주한 영국 대사와 기포드 주북 영국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사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어 기포드 주북 영국 대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영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탕저시안 중국 전 국무위원도 통일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길재 장관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평가함과 동시에 최근 남북 대화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한국과 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지 올해로 1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6월 14일 열린 기념식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새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지만 이러한 합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 간 신뢰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6.15 선언을 포함하여 7.4 공동성명, 기본합의서, 14 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 간에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예정되었던 남북 당국회담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새로운 남북 관계로 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시급하지만 신뢰는 단지 남북한 사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남북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시면 우리 대북 정책도 국민 통합의 토대 위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남북 실무회담이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남북 당국회담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북한이 책임감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길 바랍니다. 최근 남북관계 상황과 새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6일째 통일부 장관의 초청 특강이 지난 19일 동아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특강을 통해 6일째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쌓는다면 남북 관계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것은 우리 정부는 첫 번째, 절대로 북한을 갖다가 북한에게 수모를 주거나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거나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북한의 우리 주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먹을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나 시그널이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북한도 우리가 내미는 손길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소 좀 시간이 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좀 참아 나가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강인한 인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고 호혜의 정신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하고 교류 협력을 하게 된다면 과거와는 다른, 비록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아주 점진적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뢰의 관계는 웬만해서는 다시 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윤희 현장 이영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약 5천만 명 가운데 2만 5천여 명이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서로 달랐던 사회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때 2만 5천여 명은 진정한 우리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영상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 보시면서 탈북민을 이해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